한창현 소기업 권익위원회 회장이 21일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앤드류 큐오모 뉴욕 주지사가 준해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도 한인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한인회의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평화문화봉사단과 한국청소년문화안보봉사단 등 한국의 청소년 봉사단체들이 뉴욕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창현 소기업 권익위원회 회장이 21일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한창현 소기업 권익위원회 회장이 21일 가장 먼저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한창현 후보는 플러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 등록 신청서와 443명의 추천서, 선거분담금 9만 5천 달러 등을 제출했습니다. 전 31대 뉴욕 한인 회장에도 출마했던 한 후보는 깨끗한 캠페인으로 한인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동포사회에 필요하고 준비된 후보로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동포사회에 저 요구하는 그런 한인회장이 되고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31대 하용화 회장 집행부나 이사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동포사회에 큰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인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출마 선언을 한 박동주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장은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은 25일 오후 5시까지며 후보 기호 추첨은 28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3월 마지막 주인 27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준해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도 한인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 중인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지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내달 초 법안 표결을 목표로 각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의회의 법안 통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17일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당파를 초월한 선거 거주지 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선거구 조정 법안은 현재 6명의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선거구 조정위원을 총 11명의 독립선거구 커미션으로 개정합니다. 지역, 정당, 인종, 성별 등을 고려해 40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중 주 상원 의원과 하원 양당 지도부가 각각 2명씩 8명의 커미션을 선정합니다. 선발된 8명의 위원이 3명의 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그중 2명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현재 선거구는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불균등하게 나뉘어 지역구끼리의 인구차가 5% 이상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법안에는 인구균등, 소수의 투표권 강화, 집약성 등이 고려돼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시스템으로 보고된 서류는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의사를 밝히며 선거구 조정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법안은 3월 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의견은 한인유권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구를 확인한 뒤 현지,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한인회의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관 이전 문제와 각종 난항들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뉴저지 한인회가 한양마트 측에서 마련해준 새 보금자리로 이전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취임식을 마친 이현택 회장은 21일 MKTV 본사를 방문해 그동안 추락한 뉴저지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에 힘쓰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한인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봉사 업무에 우리가 매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준호 수석부회장은 이현택 회장을 도와 한인사회 봉사활동에 힘쓰겠다며 뉴저지 한인회의 첫 번째 봉사 업무로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영사 업무에 뉴저지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우리 뉴저지 한인회 행사로서 이제 3월 3일 우리 영사관에서 주관하는 우리 영사 업무를 저희 우리 뉴저지 한인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오후 1시에서부터 5시까지이며 이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박용구 뉴저지 한인회 총무이사는 새롭게 제정비된 임원진들이 이현택 회장을 잘 보필해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이사들과 우리 임원진 간의 관계에서의 그 조화를 이루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딪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저희 한인회가 되도록 가운데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슬로건을 새로운 한인회로 정한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에 있는 한양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어 일반 한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범동포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글로벌 평화문화봉사단과 한국청소년문화안보봉사단 등 한국의 청소년 봉사단체들이 뉴욕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평화문화봉사단, 한국청소년문화안보봉사단 등 한국청소년봉사단체가 한미 간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를 떠나서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활동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하는 분들은 아마 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모범 활동을 한 그런 분들을 시상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을 널리 고양해서 그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 디딤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등 한국 관련 법안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켜준 연방 의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우위를 다지기 위해 천년의 수명을 가진 한지로 만든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방문했습니다. I'm here today as a special guest, and I want to thank President David Lee and his staff and his officers for inviting us to this special occasion of what's going to be here. As you know, I'm a Korean War vet, and it's our 60th anniversary this whole 3 years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장과 역사의 산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를 이제 기본은 세계국어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제 여러 방면에서 다 잘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어떻게 속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의 이철옥 회장을 비롯해 한미충효회 이명빈 회장, 뉴한국게임 정재건 미 동부지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등 50여 명의 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르면 3월부터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시험 없이 한국에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버지니아주 교통국은 오는 3월 14일 운전면허 상호 인증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윤순구 총영사가 버지니아 주정부를 방문했으며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버지니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미 대사관과 메릴랜드주는 지난해 12월 16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운전면허 상호 인증 협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에 연간 14억 달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 분석에 따르면 감기, 천식 등 간단한 증상이나 마약 중독과 정신병 등으로 불필요하게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이 24.1%에 달합니다. 보건국은 이들로 인해 메디케이드 예산 500억 달러 중 14억 달러가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같은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주민들이 주치의나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인 프라이머리 케어 디벨롭먼트 댄 로웬스테이는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의 주택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져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레딧 및 정보 매니지먼트 회사인 트랜스 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브루클린의 60일 이상 모기지 연체율은 1.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브롱스와 퀸즈도 각각 0.62%, 0.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연체율 상승은 다음 달 주택 차압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랜스 유니온의 팀 마틴 부회장은 이 같은 모기지 연체율 상승은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사립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선정 상위 20개 대학 중 21일 현재까지 2011-2012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확정 발표한 7개 대학의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 1.64%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학교별로는 예일대가 5.8%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고 이런 가운데 프린스턴대는 2011-2012학년도 등록금을 45년 만에 가장 낮은 1%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가 사치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높은 실업률과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갑을 열지 않고 있던 부유층들이 서서히 고급 승용차에서부터 별장용 주택에 이르기까지 고가 사치품 및 부동산의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짐 테일러는 부자들이 소비에 나서면 이는 연소득 5만 달러 수준의 가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비아해 인근 해역에서 18일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알려진 요트 퀘스트호의 승선자인 미국인 4명이 해적에 의해 피살됐다고 미국 당국이 22일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이 해적들을 추적하던 중 동부 아프리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께 해적들이 요트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하고 요트 내에서 총성이 들림에 따라 즉각 요트를 급습했으나 미국인 인질 4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요트를 접수했을 당시 인질 4명은 총상을 입고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 숨졌다고 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요트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해적들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해적 2명이 숨지고 13명이 체포됐으며 또 다른 해적 시신 2구가 요트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2일 지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에 구조팀을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제2의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무너진 건물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미 국무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지원 인력을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당시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미국의 고위 인사 43명이 미 뉴질랜드 파트너십 포럼 참석을 위해 현지에 체류 중이었으나 이번 지진으로 다친 사람은 없고 모두 무사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1일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유혈 폭력 사태로 비화함에 따라 필수 의원을 제외한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 모두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현지 대사관의 직원 가족들 전원에 대해 리비아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여타 미국민에 대해 리비아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리비아에 머무는 미국인은 현지에서 이동을 최소한에 국한해야 하며 혹시라도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리비아에서 앞으로 며칠간 자발적인 시위와 함께 폭력 사태, 약탈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국민에게 경고했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말해왔다며 이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시마네 현이 정한 독도의 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왔지만 에다노 관방장관은 이 같은 언급을 피한 것입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또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방책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리비아에서 한국 교민에 대한 철수가 22일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께 리비아 벵가지 동쪽 토브룩 소재의 K 중소기업 직원 9명이 자동차 편으로 이집트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며 수시간 내에 이집트 국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이집트 대사관 측은 철수 중인 교민들과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동 구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담당 영사를 국경 지역에 급파해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정규학교 수업에 사용될 서울교재 추가 제작을 위한 구원 음악회를 3월 11일 오후 6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갖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태평무와 가야금 병창, 진도북춤, 장고북춤, 풍고, 모든북 등으로 꾸며져 국악원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솜씨를 뽐낼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 모임이 3월 5일 포트리에 위치한 풍림에서 열립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레이스맥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이달 26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성을 위한 재정설계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서정훈 재정설계사가 한국어 강사로 참여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5명의 작가가 빛을 작품으로 표현한 빛의 정원을 오는 3월 4일부터 한 달간 맨하튼 더 스페이스 갤러리 마음에서 전시합니다. 김영길, 김희수, 양희성, 안재희, 한호 등 5명의 작가가 준비한 빛의 정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플로리스트 과정을 위한 꽃꽂이 강좌를 실시합니다. 꽃꽂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케이팩 한미 공공정책위원회가 주한 미국 대사관 마크토폴라 부대사의 초청으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임은 최근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실행이 답이답니다. 10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저자 이민규 교수가 5년 만에 실행이 답이다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에서 성공적 인간관계를 위한 3단계를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생각을 성공으로 이끄는 실행법 3단계를 제안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겪은 다양한 실제 사례와 심리적 요인들을 근거로 일상적 해결책을 제시해 여타의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설득력을 가집니다. 저자는 지금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디어나 운 때문이 아니라 단지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는 평범한 99%를 벗어나 1%의 실행으로 100%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고방식과 실행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대 뉴욕 한의회장 선거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로 다가오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관심이 뉴욕 한의회장 선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해갔던 한창현 공인회계사가 어제 21일 오후 가장 먼저 선관위 본부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한의회장 선거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한창현 후보는 지난 10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단체 또는 한 업종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동포들의 심판을 받고자 결심했다며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준비된 한인회장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한 후보에 맞서 박동주 뉴욕 한인수사인협회 회장도 지난 17일 오전 브롱스 수사인협회 사무실에서 지지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경선에 힘찬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 후보는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갖고 한인 회장으로서 동포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결심을 굳혔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한창현 후보 대 박동주 후보의 2파전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용화 뉴욕 한인회장이 연임을 위한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전직 뉴욕 한인회장들의 말을 빌리자면 거의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뉴욕 한인 지역 한인회 연합회 회장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높은 1인당 9만 5천 달러의 선거 공탁금을 책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하면서 선관위의 독단적인 횡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이번 주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으며 이어서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3월 1일 후보자 등록 공고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3월 27일 일요일 선거 때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는 열띤 선거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봄을 맞아 활발하게 진행될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전폭적인 관심 속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한인 사회의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2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졌던 기온도 오후가 되면서 차츰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로 강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요일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바람도 5에서 10마일 정도로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맑은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구름만 다소 많을 뿐 화씨 40도를 웃도는 영상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2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